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협력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도 지원으로 포장됐던 프로그램 뒤에 VIP 경호 훈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문서와 명분을 쌓는 건 일본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지우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K로그 시스템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증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국제사회는 선택적 삭제의 진실에 경악했습니다. 국제망신을 당한 일본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발 뺄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증거를 지울 때 한국이 끝까지 기록을 남긴 이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위트모어, 제재 회피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분석가입니다. 저는 감정보다 기록을 믿습니다. 그날 새벽 알림 하나가 제 휴대폰을 깨웠어요. 특정 기관의 협력 페이지가 하룻밤 사이 404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그냥 개편이겠거니 했습니다. 웹사이트 재정비쯤으로 치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뻣뻣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추적 사건을 맡았을 때였어요. 저는 현지 브로커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기록들이었죠. 저는 그걸 상부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전부 조작이었고 저는 과잉 의심이라는 낙인이 찍혀 좌천당했죠. 그때 제 뇌에 박힌 문장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트워크는 늘 뒷거래로 굴러간다.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똑같은 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증거보다 연줄이 우선인 곳, 그게 아시아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또 404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다시 켰어요.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에러 코드만 차갑게 떠 있었죠. 저는 주소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분명 어제까지는 있던 페이지였습니다. 삭제는 늘 도망의 언어다. 제 머릿속에서 그 말이 울렸어요. 누군가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곧바로 아카이브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웹 캐시를 뒤지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삭제되기 전 버전을 찾아야 했어요. 누군가 지우려 했다는 건 거기 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화면에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이지가 복원됐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파일명 하나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아주 작게 적혀 있었어요. VIP-SEC 트레이닝 언더바 리비전 3. 저는 그 파일명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제네바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페이지 삭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원된 페이지를 천천히 스크롤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협력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1월, 12월.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죠.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의전 경호 훈련 지원. 인도 지원이라는 단어들 사이에 VIP 경호라는 말이 칼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어요.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도적 협력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약혼자 루카스였죠. 새벽 5시에 무슨 일이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아직 안 자? 루카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응, 일 좀 보고 있어. 저는 대답했죠.
루카스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삭제된 페이지 건 너무 깊이 파지 마. 괜히 커리어 또 망친다. 저는 굳었습니다. 루카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카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카스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업계가 좁잖아. 다들 알아. 그냥 내 걱정돼서 그래. 걱정.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늘함이었죠. 왜 루카스가 이 삭제건을 알고 있을까? 왜 저보다 먼저 알았을까? 저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나 믿지? 물론이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밝아졌죠. 루카스의 휴대폰 잠금 화면이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에 스쳐 지나간 메시지 미리 보기였습니다. 레이나, 오늘 자료 정리 끝났어.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레이나 다나카. 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일본계 글로벌 위기 대응 컨설턴트. 문서 정리의 달인이죠. 그리고 루카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복원된 페이지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를 확대했죠. 거기서 아주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외부 참관 기록 K-로그 ID. 저는 그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K.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작은 공급자 정도로 여겼던 나라였죠. 문서와 훈련이 영향력이에요. 물건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K-로그 ID라는 단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메모를 더했습니다. VIP-SEC 파일명 K-로그 ID 레이나 루카스.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제네바의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죠. 이 사건의 진짜 어둠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으니까요. 삭제는 늘 도망의 언어다. 그리고 저는 도망치는 자들을 쫓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시 파일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웹 아카이브, 구글 캐시, 심지어 백업 서버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누군가 지운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이었죠. 저는 이 일에 익숙했어요. 제재 회피 분석가로 10년을 일하면서 지워진 흔적을 복원하는 게 제 특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삭제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터넷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첫 번째 캐시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의 페이지가 천천히 로딩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거기 있었어요. 삭제되기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협력 연간 일정이라는 제목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의전 지원 훈련, 11월 경호 체계 점검, 12월 VIP 안전 프로토콜 검토.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열었어요. 날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6월은 매년 반복됐습니다. 11월도 마찬가지였어요. 12월은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계획된 구조였죠. 저는 각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나타났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민간 협력, 기술 전수, 역량 강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명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또 삐걱거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아시아는 늘 이런 식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3년 전 동남아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지 브로커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뒤에선 전혀 다른 일을 했죠. 저는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명분으로 굴러가는 곳들이라고 단정 지었어요. 증거보다 체면이 우선인 문화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항목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6월 항목을 열었죠.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호 훈련 지원. 참가 인원 32명. 훈련 내용은 비공개. 하지만 키워드가 있었어요. VIP 근접 경호, 차량 호송, 비상 대피 절차. 이건 인도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1월 항목도 열었어요.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경호 체계 점검이라는 이름 아래 구체적인 훈련 과목들이 나열돼 있었죠. 총기 사용, 폭발물 대응, 암살 시도 방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명백히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론 민간 협력이었죠.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저는 12월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이었어요.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VIP 안전 프로토콜 최종 검토. 거기서 제 눈길을 끈 건 참고 사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외부 참관 기록 별도 보관. K-로그 아이디 참조. K-로그.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이 일정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작은 나라 아닙니까? 기술 공급자 정도로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감히 기록을 남긴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K-로그 아이디라고 적었어요. 물음표를 3개 붙였습니다. 이게 뭔지 나중에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패턴을 완성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로 돌아갔어요. 날짜들을 정렬했습니다. 6월, 11월, 12월. 3년치 데이터를 펼쳐놨죠. 완벽한 반복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사이클이었어요. 누군가 이 일정을 매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벌써 5잔째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카페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훈련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페이지가 열렸어요. 거기엔 참가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소속은 보였어요. 의전실, 경호처, 특수경비대. 이건 분명 VIP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훈련 평가 항목이 나왔습니다. 근접 경호 능력, 위협 감지 속도, 비상 대응 정확도. 점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본 훈련은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없음을 명시함. 저는 비웃었습니다. 인도적 협력. 그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요. 저는 이런 문서를 수없이 봤습니다. 겉으론 평화롭게 포장하고 속으론 전혀 다른 걸 하는 거죠. 아시아는 다 똑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명분이 먼저고 실체는 뒤에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 관련 문서도 찾기 시작했어요. 레이나 다나카가 연결돼 있다면 일본 쪽 기록도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검색창에 일본 협력 12월을 입력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문서들이 떴죠.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비슷했어요. 민간 지원, 기술 협력, 역량 강화.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 문서는 훨씬 더 매끄러웠습니다. 문장이 깔끔했어요.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포장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일본이에요. 문서 작업만큼은 최고였죠. 저는 일본의 그 능력을 인정했어요. 반면 한국 문서는 좀 투박했습니다. K-로그 아이디 같은 기술적 용어가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감추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일본은 문서 전문가, 한국은 기술 공급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협력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열었죠. 거기엔 각국의 기여도가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일본은 문서 및 프로토콜 제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장비 및 기술 지원으로 나와 있었죠. 역시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은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저는 한국을 낮춰봤습니다. 문서와 훈련이 진짜 영향력이에요. 물건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죠. 한국은 그저 공급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저장했어요. 파일명을 404 패턴 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6월, 11월, 12월의 반복. VIP 경호 훈련. 인도 지원이라는 위장.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었어요. K-로그 아이디였습니다. 그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한국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냥 공급자라면 굳이 로그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 주고 끝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아마 한국 특유의 관료주의겠거니 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라고 치부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8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화면만 봤더니 눈이 뻑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제네바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밖에선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K-로그 아이디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자. 저는 메모장을 닫았어요.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패턴 분석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6월, 11월, 12월. 반복되는 사이클. VIP 경호. 인도 지원이라는 위장.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걸 지우려 했습니다. 왜? 저는 그 질문을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큰 글씨로 빨간 펜으로 썼죠. 왜 지웠나? 답은 간단했어요. 들키면 곤란하니까. 들키면 명분이 무너지니까. 아시아는 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체면이 실체보다 우선이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 더 파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K-로그 아이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게 뭔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남아 전선 관련 브리핑이었어요. 동료가 보내준 거였죠. 거기엔 최근 활동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훈련 장면, 장비 점검, 회의 모습. 평범한 협력 활동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디테일을 봤습니다. 사진 하나를 확대했어요. 거기 장비가 보였습니다.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한국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물건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좋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저는 다른 사진도 봤습니다. 차량 호송 훈련 장면이었어요. 거기 차량에도 한국 제조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어디든 물건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제 머릿속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문서와 훈련이 진짜 영향력이에요. 그게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물건은요? 물건은 대체 가능해요. 한국이 안 만들면 다른 나라가 만들죠.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공급자일 뿐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문서를 더 읽었습니다. 거기엔 협력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훈련 프로그램, 의전 절차, 경호 프로토콜. 전부 일본 주도로 진행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이 설계하고 일본이 문서를 만들고 일본이 훈련을 주관했어요. 한국은요? 장비 제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브레인이고 한국은 핸즈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면 한국이 만드는 구조죠. 완벽한 분업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웠어요. 저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어요. 기술은 있지만 영향력은 없는 나라. 물건은 잘 만들지만 판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루카스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클레어, 지금 어디야? 루카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집에 있어. 왜? 저는 대답했어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삭제건 아직도 파고 있어? 저는 멈췄어요. 루카스가 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응, 아직 정리 중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카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클레어,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쪽 이슈는 더 파지 마. 괜히 커리어 또 망친다고. 저는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루카스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 3년 전 일 기억하잖아. 동남아에서 과잉 의심으로 좌천당한 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루카스가 제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은 달라. 증거가 있어.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라인이 있다는 게 문제지. 건드리면 안 되는 라인? 저는 되물었어요. 루카스는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클레어, 나 너 걱정돼서 그래. 제발 이번엔 조심해.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루카스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루카스는 제 약혼자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루카스가 이렇게 강하게 말리는 걸까? 저는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걱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라인이라는 표현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루카스의 노트북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 거기서 일했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의 노트북을 여는 건 신뢰를 깨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이 더 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잠금이 안 돼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 문서를 열었어요. 거기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나 언더바 토킹 포인트 언더바 삭제 전략 언더바 V2.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레이나 다나카였어요. 일본 위기 대응 컨설턴트. 그리고 삭제 전략이라는 단어.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루카스가 레이나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삭제 전략 문서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올랐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나는 또 누군가의 조작에 이용당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3년 전 동남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조작된 증거, 배신당한 신뢰, 좌천. 그때도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어요. 현지 브로커를 믿었죠. 하지만 그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엔 루카스인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아요. 감정은 증거를 흐리니까요.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어요. 증거를 더 찾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레이나 다나카를 검색했어요. 그녀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전문가. 문서 정리와 리스크 관리의 달인. 저는 그녀의 최근 활동을 찾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대부분 기업 위기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12월 초에 동남아 관련 컨설팅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시기가 일치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팠습니다. 레이나의 동료 목록을 봤어요. 거기 루카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원.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루카스와 레이나는 같은 싱크탱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루카스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 숨겼을까?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루카스, 레이나, 동남아, 12월 삭제 전략.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제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루카스 휴대폰 잠금 화면에 스쳤던 메시지요. 레이나, 오늘 자료 정리 끝났어. 자료 정리. 그게 바로 페이지 삭제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루카스는 저를 걱정해서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말린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브리핑 문서로 돌아갔어요. 한국 기술이 언급된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통신 시스템 메이드 인 코리아. 차량 한국 제조사. 저는 비웃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공급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문서로 하는 거예요. 레이나처럼요. 그녀는 문서를 지우고 증거를 삭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한국은요? 그저 물건만 만들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 기술 공급자 영향력 제한적. 저는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K-로그 아이디. 한국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왜 굳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공급자라면 필요 없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루카스와 레이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루카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짧게 썼어요. 루카스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8시에 집에서 보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녁에 루카스를 다시 보겠죠. 그때 물어볼 거예요. 레이나와의 관계를요. 삭제 전략 문서가 뭔지요.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브리핑 문서, 패턴 분석, 한국 기술. 모든 조각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레이나와 루카스가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3년 전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루카스는 왜 레이나와 일하나? 삭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의 K-로그는 왜 남았나? 누가 진짜 주도하는가?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은 반드시 찾아진다는 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6잔째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뭐든 일본이 뭐든 루카스가 뭐든 저는 진실을 찾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서준이었어요. 한국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분석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메일은 짧았어요. 저는 K-로그 아이디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공개 기록 범위 내에서 협력 가능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분석가라고요?
어떻게 제가 K-로그를 찾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나요? 한서준의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공개된 분석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404페이지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 다들 압니다. 저는 뒤로 기댔어요. 업계가 좁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메일을 썼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나요? 한서준은 즉시 답했습니다. 화상회의로 하죠. 1시간 후 괜찮으신가요? 저는 동의했어요. 1시간 후 저는 화상회의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3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죠. 안녕하세요, 클레어. 저는 한서준입니다. 그의 영어는 정확했어요.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K-로그가 뭔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공개 기록 시스템입니다. 모든 협력 활동에 대해 타임스탬프와 참관 기록을 남깁니다. 타임스탬프? 저는 되물었어요. 한서준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거기 표 하나가 나타났어요. 보시죠. 이게 12월 협력 일정의 K-로그입니다. 표에는 날짜, 시간, 활동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2월 5일 오전 9시 경호 훈련 시작. 12월 7일 오후 4시 장비 점검. 12월 13일 오전 11시 최종 평가. 모든 게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상세한 기록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전부 공개돼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한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개 범위 내 항목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삭제되지 않았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서준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다른 표가 나타났죠. 이건 일본 쪽에서 삭제한 페이지의 복원 버전입니다. 보시면 특정 섹션만 선택적으로 삭제됐어요. 그는 마우스로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VIP 경호 관련 항목들이 전부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쪽 K-로그에는 같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한서준은 두 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일본 쪽은 빈칸이었지만 한국 쪽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서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삭제된 건 전체 개편이 아니라 특정 섹션만 선택 삭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어요.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공급자 아닌가요? 장비만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반발했어요. 한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타임스탬프입니다, 클레어.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서준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장비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활동을 기록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요.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사진들이 있었어요. 훈련 장면, 장비 점검, 회의 모습. 이 사진들은 한국 측 참관 기록에서 나온 겁니다. 공개 범위 내에서요. 저는 사진들을 봤어요. 거기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5일 9시 15분, 12월 7일 4시 30분. 모든 게 정확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그저 물건 만드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나요? 저는 물었어요. 한서준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기록, 절차, 검증.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시스템.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한서준은 계속했습니다. 감정이나 선전이 아닙니다. 작동을 성립시키는 구조예요. 기록이 있어야 검증이 되고 검증이 돼야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서준의 말투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들 아시아는 늘 자기 편한 해석을 붙이잖아요. 저는 쏘아붙였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서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해석이 아니라 타임스탬프입니다. 그리고 K-로그 아이디가 남아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차분하게요. 저는 숨을 깊이 쉬었어요. 제 편견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감정적으로 떠드는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국뽕에 취해서 과장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한서준은 기록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엔 장비 운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제공한 통신 시스템의 작동 로그입니다.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작동 상태가 기록돼 있어요. 표를 보니 신호 강도, 연결 시간, 오류 발생 횟수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오류가 없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준은 동의했어요. 네. 11일 동안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건 차량 운용 기록입니다. 한서준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엔 차량 이동 경로, 연료 소비, 정비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예정대로 작동했어요. 고장 없이요. 한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 공급자로 봤습니다. 물건만 주고 끝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작동까지 책임졌습니다. 기록까지 남겼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서는요? 일본이 문서를 주도했잖아요. 저는 반박했어요. 한서준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문서는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은 지울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문서는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작동은 지울 수 없다. 레이나가 페이지를 삭제했어요. 문서를 지웠죠. 하지만 전선에서 한국 장비는 작동했습니다. 기록이 남았어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삐걱거렸어요. 한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K-로그 타임스탬프 작동 기록.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검증하고 작동시키는 구조였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이 자료들 더 보내줄 수 있나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공개 범위 내에서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서준은 회의를 끝내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클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제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적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공급자일 뿐. 저는 커서를 그 문장에 올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어요. 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요. 저는 한서준이 보내준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었어요. 타임스탬프, 작동 로그, 참관 기록.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어요.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동남아 브로커에 조작된 기록들이요. 그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한서준의 자료는 교차 검증이 가능했어요. 공개 출처들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저녁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루카스와의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문서는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은 지울 수 없어요. 저는 메모장에 세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기록한다. 한국은 작동시킨다. 한국은 남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2시간 후 루카스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한서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 계속 보내달라고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 루카스와 레이나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녁 8시 루카스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물어볼 시간이었어요. 루카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저녁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오늘 어땠어? 루카스가 물었어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괜찮았어. 너는? 저는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바빴지. 회의가 많았어.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루카스, 물어볼 게 있어.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루카스는 저를 봤어요. 뭔데? 레이나 다나카. 그 사람 알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루카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레이나? 왜? 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의 파일 목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레이나 언더바 토킹 포인트 언더바 삭제 전략 언더바 V2. 저는 파일명을 읽었어요. 루카스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클레어, 그건 설명해줘. 삭제 전략이 뭐야?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루카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업무 자료야. 위기관리 관련해서 레이나랑 협업한 거고. 위기관리? 페이지 삭제도 위기관리에 포함돼. 저는 쏘아붙였어요. 루카스는 말을 잃었습니다. 클레어, 오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그럼 왜 내가 이 사건 파는 걸 그렇게 말렸어? 건드리면 안 되는 라인이라고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보호하려고 그랬어. 진짜야. 보호? 아니면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저는 냉소했습니다. 루카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전 동남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저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를 이용했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루카스, 나는 또 누군가의 조작에 이용당하는 거야?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클레어. 나는 너를 이용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뭐? 저는 되물었어요. 루카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레이나의 프로젝트에 조언만 했어. 문서 정리 관련해서. 그게 다야. 문서 정리. 페이지 삭제 말이지. 저는 확인했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건 합법적인 위기 관리야. 회사들도 다 하는 거라고. 합법적? 증거인멸도 합법적이야? 저는 비웃었어요. 루카스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클레어, 너무 흑백 논리로 보지 마. 세상은 복잡해. 복잡하다고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레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 일은 내가 몰랐으면 좋겠어. 왜? 내가 연루돼 있으니까? 저는 물었어요. 루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줘, 루카스. 클레어. 나가달라고. 저는 문을 가리켰어요. 루카스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클레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정보다 기록을 믿어. 그리고 기록은 내가 레이나와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 루카스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감정은 증거를 흐리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루카스는 제 약혼자였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저를 속였어요. 레이나와 함께 증거를 지우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감정을 내려놓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래야 했어요. 그게 제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나 다나카를 검색했어요. 그녀의 최근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동남아 관련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가로 참여. 저는 더 깊이 팠습니다. 레이나가 참여한 프로젝트 목록을 봤어요.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2월 10일 공식 브리핑 라인에 레이나가 등장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그 브리핑 영상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죠. 영상을 재생했어요. 레이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끈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미소가 완벽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기술적 오류입니다. 오래된 페이지 정리입니다. 레이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감 넘쳤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페이지 삭제가 선택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레이나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개편의 일환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매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때 한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였어요. 오류면 왜 하필 VIP-SEC 관련 파일만 사라졌죠? 한서준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이나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 0.3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미소를 다시 지었어요. 그건 우연입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레이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레이나의 얼굴을 캡처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니었어요. 눈은 조금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레이나는 거짓말쟁이다. 하지만 능숙한 거짓말쟁이다. 그날 밤 저는 루카스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했어요. 저는 루카스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어요. 저희 만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루카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루카스의 첫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입력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회의 자료가 있었어요. 레이나와 루카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레이나 페이지 삭제는 언제 실행하나요? 루카스 12월 8일 새벽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레이나 좋아요. 토킹 포인트는 제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타이밍만 맞춰주세요. 루카스 알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루카스는 단순 조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리고 레이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레이나, 저는 클레어 위트모어입니다. 12월 페이지 삭제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한가요? 메일을 보내고 저는 기다렸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클레어,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레이나는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VIP-SEC 파일이 왜 삭제됐나요? 선택적 삭제가 아니었나요? 레이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기술적 오류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레이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지웠어요.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해명은 말이다. 삭제는 행동이다.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그 문장을 적었어요. 레이나는 말로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증거인멸이었어요. 저는 한서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서준, 레이나 다나카가 삭제를 주도했다는 추가 증거가 있나요? 한서준은 5시간 후에 답장했어요. 있습니다.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12월 8일 새벽 3시 13분, 일본 IP에서 대량 삭제가 실행됐어요. 저는 그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레이나는 문서를 지웠습니다. 루카스는 타이밍을 잡아줬어요.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의 K-로그였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작동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루카스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야코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세 문장을 적었어요. 문서는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작동은 지울 수 없다. 레이나가 아무리 지워도 전선에선 한국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한서준이 아무리 조용해도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요. 말이 아니라 기록이 이기는 겁니다. 문서가 아니라 작동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야 했어요. K-로그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끝까지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9잔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서준이 보내준 K-로그 아이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전장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먼저 공식 발표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동남아 전선 관련 보도자료, 촬영 기록, 운용 확인 정황들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12월 5일자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엔 한국 통신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K-로그와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12월 5일 오전 9시 시스템 가동 시작.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2월 7일자 장비 점검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도 한국 차량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K-로그를 확인했어요. 똑같았습니다. 12월 7일 오후 4시 차량 점검 완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활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3일자 최종 평가 보고서를 열었어요. 거기엔 훈련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근접 경호 능력 평가, 위협 감지 속도 측정, 비상 대응 정확도 검증.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제공 장비 작동률 100%. 오류 제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0%. 오류 제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11일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
100% 작동률이라고 적었어요. 이제 이야기의 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문서와 명분을 정리했어요. 레이나는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루카스는 타이밍을 잡아줬죠. 하지만 전선에서는 한국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메모를 지웠습니다. 코리아 콜론 리플레이서블 서플라이어. 한국 대체 가능한 공급자. 저는 커서를 그 문장에 올렸어요.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 감정의 클라이맥스였어요. 오만에서 불쾌로, 불쾌에서 흔들림으로, 흔들림에서 수치심으로, 수치심에서 인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낮춰봤어요. 작은 나라 공급자 대체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문서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동으로 남았어요. 일본이 아무리 매끈한 문서를 만들어도, 레이나가 아무리 완벽하게 삭제해도 전선에선 한국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아시아를 뭉뚱그려 봤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명분으로 굴러가는 곳들이라고 단정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명분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기록, 절차, 정비, 검증.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세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강점은 감정이나 선전이 아니다. 작동을 끝까지 성립시키는 시스템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루카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클레어,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너를 사랑해.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루카스의 거짓말이 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레이나와의 대화 기록을 더 찾았습니다. 12월 10일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루카스, 클레어가 이 건을 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레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브리핑에서 정리할게요. 당신은 클레어를 조용히 시켜주세요. 루카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득해 볼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 보호하려고 그랬다. 루카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조용히 시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레이나의 지시대로요. 저는 메시지를 캡처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루카스,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짧게 썼습니다. 루카스는 곧 답장했어요. 클레어, 오해야. 나는 정말.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루카스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슬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K-로그를 더 분석했어요. 12월 15일자 최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전체 훈련 결과가 요약돼 있었어요. 참가 인원 32명, 훈련 기간 11일, 평가 항목 15개.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제공 체계의 안정성이 훈련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음.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어요. 한국 체계의 안정성.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문서를 만들었어요. 프로토콜을 설계했죠. 하지만 실제로 작동시킨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까지 작동시켰어요. 오류 없이요. 저는 한서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서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어요. 천만에요, 클레어.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걸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문서는 지울 수 있지만 작동과 기록은 지울 수 없다.
저는 복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삭제와 작동의 대결이었다. 일본은 문서를 지웠고 한국은 기록을 남겼다. 일본은 명분을 정리했고 한국은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결과는 명확하다. 문서는 지워도 작동은 지울 수 없다. 저는 계속 썼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큰 소리가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선전도 아니다. 한국의 강점은 시스템이다. 기록하고 절차를 따르고 정비하고 검증하는 구조다. 그 시스템이 작동을 끝까지 성립시킨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배운 진실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낮춰봤습니다. 작은 공급자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남았어요. 기록으로, 작동으로, 시스템으로.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VIP-SEC 파일의 진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파야 했어요. 진실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서준이 보내준 파일 중 하나였어요. 공개 범위의 파편 자료라고 했습니다. 파일명은 트레이닝 언더바 리비전 3 언더바 프래그먼트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로딩됐어요. 거기엔 문서 조각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깨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VIP-SEC 트레이닝 언더바 리비전 3 챕터 1에서 봤던 그 파일명이었어요. 화면 구석에 스쳤던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깨진 부분들을 건너뛰며 읽었습니다. VIP 경호 훈련 개정안 제3판. 목적, 고위 인사 안전 확보 및 프로토콜 표준화. 참가 대상, 의전실 경호 인력 32명. 훈련 기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저는 계속 읽었어요. 훈련 과목 목록이 나왔습니다. 근접 경호 기술, 차량 호송 절차, 비상 대피 훈련, 암살 시도 대응, 폭발물 처리. 이건 명백히 군사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문서 서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훈련은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며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없음. 저는 비웃었어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거기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본 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고위 지도자의 안전 확보이며 이는 국가 안정의 초석이다. 고위 지도자.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이 사건은 국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 일본도 아니었어요. 이건 VIP 라인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VIP를 둘러싼 보호, 훈련, 정당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구조를 문서로 쌓아 올렸어요. 인도적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죠. VIP 경호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순간 문서로 쌓아온 명분이 부채가 됐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어요. 문서는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부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거짓으로 쌓은 문서는 더욱 그렇다. 저는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레이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삭제했던 거였습니다. VIP 관련 내용이 드러나면 인도적 협력이라는 명분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한서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서준, 이 파일 어디서 구했나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습니다. 다른 공개 경로에서 복원됐어요. 누군가 실수로 백업을 남긴 것 같습니다. 실수. 저는 웃었어요. 레이나의 완벽한 삭제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훈련 평가 부분을 봤어요. 거기엔 각 참가자의 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접 경호 능력, 위협 감지 속도, 비상 대응 정확도. 그리고 맨 아래 총평이 있었어요. 본 훈련을 통해 경호 인력의 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며 향후 고위 지도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는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그때 레이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클레어,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공식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이나 VIP-SEC 파일이 복원됐어요. 인도적 협력이 아니라 경호 훈련이었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레이나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침묵이었습니다. 레이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해명은 말이에요. 하지만 삭제는 행동입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레이나는 말로 오류라고 했어요. 기술적 문제라고 했죠. 하지만 행동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선택적 삭제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레이나의 침묵은 인정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레이나는 포기한 거였어요. 설명하면 더 깊이 빠질 테니까요. 저는 다시 VIP-SEC 파일을 봤습니다. 이 파일이 왜 중요한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의 증거였어요. VIP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 일본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쳤습니다. 한국이 기록을 남긴다는 걸요. 저는 한서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을 남겼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찍었어요. 작동을 증명했죠.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레이나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국경이 아니다. VIP 라인이다. VIP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의 위기관리. 일본은 문서로 명분을 쌓았다. 하지만 그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문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됐다. 레이나는 그 부채를 삭제하려 했다. 조용히, 빠르게, 완벽하게. 하지만 한국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저는 문장을 다듬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명은 말이다. 삭제는 행동이다.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레이나의 침묵은 인정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챕터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의 오후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루카스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야코는 파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한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한서준. 오늘은 제가 제 기록을 믿고 싶어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어요. 천만에요, 클레어. 기록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챕터를 쓸 준비를 했어요. 한국은 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작동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시스템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오만은 진실을 가립니다. 편견은 증거를 왜곡하죠.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한국을 낮춰봤어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어요. 말이 아니라 작동으로요. 문서가 아니라 기록으로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큰 소리가 아니다. 시스템이다. 작동을 끝까지 성립시키는, 기록을 절대 지우지 않는
그 시스템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10잔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챕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작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문서는 지울 수 있지만 작동과 기록은 지울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서론에는 사건의 발단이 적혀 있었어요. 404페이지 삭제된 협력 일정 VIP-SEC 파일. 본론에는 분석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일본의 선택적 삭제, 레이나의 위기관리, 루카스의 공모. 그리고 한국의 K-로그, 타임스탬프, 작동 기록.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서는 지울 수 있지만 작동과 기록은 지울 수 없다. 일본은 문서를 지웠다. 레이나는 증거를 삭제했다. 루카스는 방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록을 남겼다. 타임스탬프를 찍었다. 작동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진실을 밝혀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감정이나 선전이 아니다. 작동을 끝까지 성립시키는 시스템이다. 기록, 절차, 정비, 검증.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시스템이다. 한국은 말로 남지 않았다. 작동으로 남았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답변이 왔어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클레어. 이 보고서는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카스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 책, 서류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약혼 반지도 찾았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에 담겨 있었죠. 저는 반지를 꺼냈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루카스에게 보낼 짐 위에 올려놨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기록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기록은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저를 배신했다고요. 저는 상자들을 문 앞에 놓았어요. 내일 택배로 보낼 거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한서준. 오늘은 제가 제 기록을 믿고 싶어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습니다. 천만에요, 클레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기록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이 아름다웠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만은 진실을 가린다는 것. 편견은 증거를 왜곡한다는 것.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낮춰봤습니다. 작은 공급자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록하고 절차를 따르고 정비하고 검증하는 구조였어요. 그 시스템이 작동을 끝까지 성립시켰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매끈한 문서를 만들어도 레이나가 아무리 완벽하게 삭제해도 한국의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작동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큰 소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기록을 절대 지우지 않는 작동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루카스 없는 삶 하지만 진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당당했어요. 저는 제 기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을 믿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심층 분석이었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오만 없이, 오직 기록만 믿으며 파헤칠 거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지, 어떻게 작동을 유지하는지, 그 모든 걸 알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한서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서준,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서준은 곧 답장했어요. 물론입니다, 클레어.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새로운 하루의 첫 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제네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연구 기록과 작동의 철학.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은 말로 남지 않았습니다. 작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낼 거예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기록으로, 작동으로, 시스템으로. 그게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